안녕하십니까. 화술원자 강의를 맡고 있는 LG 소장 임총입니다. 오늘은 화술 상담 네 번째 시간이네요. 한번 상담을 바로 들어볼게요. 이 카메라 뒤에서 들려주실 거예요. 저랑 같이 어떤 상담일지 한번 들어보죠. 들려주시겠어요? 네. 그 상담 좀 여쭤볼 게 두 가지인데요. 네. 두 가지를 따로 여쭤볼까 한 번에 이어지나요? 약간은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한번 들어보죠. 뭐 두 가지. 네. 일단은 그 소장님 그 책도 보고 이제 뭐 유튜브도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상대가 이제 상대의 얘기를 잘 듣고 원하는 거를 캐치할수록 이제 좀 관계질이 향상된다. 예. 뭐 전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대로 이제 좀 몇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예전에는 들을 때도 이제 좀 자기 의견을 얘기하거나 내 생각을 성급히 얘기하다가 좀 관계가 좀 틀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냥 별로 있는 그대로 잘 듣고 하니까 이제 상대도 더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내 생각에 좀 상대의 반응이 좋아졌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상대가 원하는 걸 좀 알아주니까 상대는 내가 상대가 원하는 걸 알게 되고 또 상대는 그러한 걸 이제 뭐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알아주니까 예. 상대는 이제 더 자존감도 올라가 좋아하겠죠. 예.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것만 하니까 예. 나도 그 상대가 마찬가지로 나도 나의 욕구도 뭐 얘기하고 싶고 내 그런 생각도 얘기해서 인정받고 싶은데 그거를 못하니까 자존감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나도 그런 하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게 이제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보다는 돌아가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이상형을 이렇게 말해보자 예. 했는데 이게 하필 시간이 안 돼서 4명이 얘기하다가 1명, 2명, 3명 얘기하고 내가 마지막인데 이제 차 끊길 시간이 되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얘기를 못하고 다 그냥 모이 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되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는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한 건데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누나가 새벽 2시에 물을 막 틀고 막 샤워를 해서 갑자기 자다가 잠을 깼는데 2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잠을 못 잤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날 회사에서 되게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새벽엔 씻지 말고 12시 전에는 씻어달라 했는데 그건 네가 지금 밤에 스마트폰 하고 그런 수면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원래 누나의 반응이 보통은 뭔가를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적인데 너나 잘하시지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그거는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 내가 그래 잘못했네. 그럼 내가 우울하지만 저는 약간 이런 편인데 누나는 너나 좀 그런 거를 잘 어차피 강의 사원자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데 네가 더 그런 거를 잘 못 챙겨서 그런 거야. 네가 뭐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자면 잠 깰 일도 없지 않느냐. 이거는 나는 그런 거를 좀 약간 습관적인 부분이고 바꾸기 어려운데 누나 씻는 거는 좀 더 그거의 의지를 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뭐 그런 걸로 싸우긴 했거든요. 아마 지금 상담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실시간으로 하고 있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 리액션을 보면서 함께 들었을 텐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라면 어떻게 상담을 해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봐주셨길 바라고.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다른 얘기긴 하네요. 다른 얘기죠. 예, 실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그 두 번째 상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내가 비즈니스다 혹은 뭔가 이 관계에 대해서 목적을 정확하게 내가 인식을 했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내가 옳은 방향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내 사람이다 혹은 가족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목적성이 없잖아요. 가족은 목적을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물론 둘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감정적이 되고 왜 나를 몰라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냥 이 사람하고 그냥 실리적인 관계면 그냥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거기서 막 내 파트너 얘기하면 알았어 그걸 고쳐보고 만약 그때 내가 숙면이 안 되면 그때 얘기할게 하고 다시 한번 조율하면 실은 되는데 이게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면 가족과의 관계가 그 누나더라도 대화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은 누나와 지금 본인의 관계가 과거부터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가 좀 그 부분부터 접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희미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둘 사이에 고착화된 심리적 갈등의 요소가 실은 있는 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새벽에 샤워를 하시는 누나가 그 시간에는 분명히 잘못한 거지만 누나 입장에서는 그 이외 시간에 직접 말하지 못한 다른 부분의 응어리가 건드렸을 때 터져 나오는 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니면 뭔가 물론 그냥 봤을 때 저 보통 형제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형제끼리는 친하거나 아니면 서로를 사이코로 보거나 근데 막상 밖에 나가면서 그렇게 사이코는 아니거든요. 형제들이. 근데 가족끼리는 그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은 좀 누나에게 혹은 다른 가족에게 바라는 바를 일단 정해놓고 내가 말을 해서 그게 바뀔 것 같으면 차분하게 몇 번에 걸쳐서 끈기 있게 꾸준히 말을 해주고 말을 해도 안 바뀔 것 같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네, 그게 실은 답입니다. 말을 해도 안 바뀔 거를 말을 하면 관계만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말을 해도 안 바뀔 거는 그냥 말을 하지 말고 그 대신에 그게 안 바뀌는 가정하에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조금 뭐랄까 화술이라기보다는 조금 심리적인 부분이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 기회가 있기로 하고 첫 번째 걸로 다시 돌아가면 그날 이상형을 쭉 돌아가면서 얘기했는데 얘기를 못한 게 아쉬우셨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 본인의 이상형을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만큼 아쉽진 않았겠죠. 뭐랄까 본인이 사회자였다거나 아니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같이 비슷한 부분 있으면 얘기하고 뭐 좀 더 이제 그런 거가 좀 정확히 모르겠으면 더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건 했는데 좀 이렇게 이제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반응해 주는 거랄까? 그러니까 좀 더 오래 나를 표현하고 싶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궁금해하진 않았나요?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닐 가능성이 큰데 실은 나를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때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이 똑같은 1분이어도 훨씬 더 길게 이 사람들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인 거죠. 제 말을 듣고 싶어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짧게 얘기를 해도 저는 큰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도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내가 욕구를 해소하고 남들은 그 욕구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통 모든 것들이 그래요. 내가 욕구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 했을 때 임팩트가 있는 사람과 내가 말을 많이 하면서 해소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더 그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는 굉장히 쉬운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적게 하더라도 상상히 말할 때 내가 뭔가 그 사람이 다음 말을 꺼내는 마중물 같은 걸 던져주는 게 오히려 상대한테 더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기 훈련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단계를 제안드리는 거긴 한데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2명이든 3명이든 있는 정도 있는 자리에서 상대가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 보는 게 실은 되게 좋은 방법이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단계는 되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은 충분히 많이 이끌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말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억울하고 아니면 그게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해져 버리면 되게 물론 지금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아 버리면 그 사람은 되게 주변에 피곤한 사람이 되거든요. 수다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강한 사람은. 그래서 실은 가장 빠른 해답은 말에 대한 욕구를 줄이시는 게 원래는 답이죠. 가장 빠른 답입니다. 그게 좀 더 길게 돌아가려면 상대가 내 말을 원하게 만들어서 내가 말을 길게 해도 분위기가 더 좋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달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달변이 돼서 내가 말을 길게 해도 분위기가 계속 그 텐스가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실은 그러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을 적게 하더라도
내가 임팩트를 남겨놓으려면 리액션이 훨씬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말을 많이 하면서 분위기까지 좋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까지 받으려면 달변가가 돼야 되는데 보통은 달변이 아니고 수다쟁이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욕구를 못 참고 말을 많이 하려는 순간 수다쟁이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기 훈련을 진짜 빡세게 해서 말을 잘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경지에 빨리 오르실 수 있으면 지금 그 욕구까지도 그냥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지금은 조금 이 사람들에게 해소를 해주는 그리고 내 이미지를 가져가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한마디를 해도 지적인 혹은 뭐 유쾌한 뭔가 그런 내 브랜드를 정하고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 수준으로 정하는 게 실은 그런 모임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모임에서 근데 그런 건 있죠. 내가 말을 많이 난 하고 싶고 그래서 그 모임에서는 말을 많이 할 거야 라는 목적이면 뭐 말을 많이 하면 괜찮죠. 보통 이런 뭐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그런 데 가서 내가 얘기할 주어일 때 뭐 길게 얘기하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원하시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알아가길 바라고 나를 더 좋아하게 해주길 바라고 그러면 실은 그거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내가 맞춰주면 돼요. 제일 빠른 방법은. 근데 그게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얘기가 좀 돌려간 느낌이 했네요. 대화를 할 수 있고 내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혹은 내가 말을 들어줬던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기회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날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은 아마 다음에 만약 이 사람들 선택권이 있다면 초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더 관계를 길게 인생은 길잖아요. 우리는 아직 반도 못 살아요. 200살 시대니까 이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번 한 번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그런 말에 대해서 더 부드럽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잘 들으시고 하니까 분명히 예전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발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이만큼 나아졌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제 발휘할 기회를 순간순간 못 받는 게 조금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관계를 형성하는 거니까 일단 뭐든 이 사람이 아무리 골프를 잘 쳐도 골프 시합에 많이 나가야 어차피 뭐 상금을 탈 거 아니에요. 뭐 한 번 골프 못 쳤다고 뭐 다음에 골프 안 나가버리면 뭐 상금 못 받는 거니까 뭐 내가 오늘의 기회가 아니면 뭐 다음 대회에 나가면 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더 실력도 키우고 그러면 너무 그렇게 일일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내가 무언가 뭐 돈이 있건 뭐가 있건 그걸 남한테 보이고자 하나님은 그걸 쓰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욕구를 어떻게 재현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남들한테 평가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욕구의 제어가 실은 그 사람의 가치의 일부이긴 하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욕망의 화신이기 때문에 욕구를 제어 못하는 사람이지만 좀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뭔가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막 이렇게 지적인 사람인데 참 뭐 말도 뭐 가볍게 안 하는구나. 그런 뭐 브랜드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유쾌하고 막 편안하게 얘기하는 말도 많고 그런 브랜드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본인한테 어떤 게 어울릴지 생각해 보면 저는 오히려 후자보다는 전자 쪽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말을 많이 하시고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 조금 더 지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막 청산유처럼 막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포인트에 들어가서 그리고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기분 좋은 이런 식의 한 번씩의 포인트를 잡아주는 식으로 많이 훈련한다면 되게 뭐랄까 환영받는 조정자 혹은 사회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화수관에서 저 혼자 이렇게 구도에 잡혀져갖고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어떻게 잘 되겠죠 뭐.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화술 상담 여기까지고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채널 ABC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얼굴이 안 나온 상태로 상담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오프라인 화술 강좌 들으시고 끝나고 이렇게 상담 진행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고 지금 뒤에서 유심히 보고 계세요. 유심히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BC 소장 임초롱이었습니다.